자,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일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어머니란 분 그 혹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라는 말은요, 어머니 글자를 자기가 읊조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대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노트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린 아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네, 자, 이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게시판에 네. 장문의 글이 올라왔어요. 아하. 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한 2학년 학생으로 추측은 돼요. 익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하. 특정하진 못했고 네. 병무청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왜요? 근데 이 2학년 학생이 한 달 후면 이제 군대를 가요. 아이고 세상에. 뭐 네. 남자라면 군대 가는 겁니다. 네. 아이고 세상이 아니고 다 가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네. 다 가는 거예요. 아하,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사연이 문제인데 네. 20년 전쯤에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네. 홀어머니와 둘이 살아왔어요. 아. 이 어머니는 일하면서 이 아들 키우면서 모자가 네. 정말 2인 가족으로 생계를 꾸려서 왔는데 네. 반듯하게 키웠는데 아하. 이 아들은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네. 엄마가 우물쭈물 아하. 나 치매란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아들이 보기에는 이 엄마가 컵이 없는데 물을 따라요. 방이 어지러워지겠죠. 아유. 학교 갔다 오면 방이 좀 어수선해요. 징후가 이상했는데 네.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게 유전에 의한 이 치매 증상이 맞는 것 같다. 아유. 치매 초기 증상인데 네. 이게 좀 빨리 확전되면 집을 못 찾아오실 수도 있다. 아유. 그러다 어머니의 노트를 본 겁니다. 네. 맨 앞에 우리 아들 이름 땡땡땡. 우리 집 주소는 어디. 세상에. 혹시 기억을 잃을까 봐 적어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보고 아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그 게시판에 올린 귀결은 자, 군대 갔다 오신 선배님들 이런 어머니를 두고 한 달 후에 제가 입대를 하는데 휴가를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상담하려고 올린 거예요. 네. 이 글이 널리 알려지고 지금 뜨거운 화제거든요. 네. 병무청에서도 이 학생을 찾아서 도움 줄 길을 찾아보겠다 하고 이제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그 아들이 올린 글을 보니까요. 어머니와 병원을 갔는데 유전자 이상으로 발병된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더 뭐 쉽게 말하면 치매 같다고 급속도로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답니다. 나중에는 집도 못 찾아가실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어머님도 아들도 같이 의사 선생님 만나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신의 힘으로 이제 군대 가는 아들을 못 가게 뭐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으시니까 당신께서는 내 하나뿐인 아들 가면 나를 누가 돌봐줄까. 그래서 내 이름은 누구 우리 집 주소는 누구 혹시라도 당신께서 어떻게 되면 주변 분들이 이 노트를 보고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 소장님 예.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요 주변 분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한대요 지금. 아마 저 사연을 읽고 저 안타까운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저걸 보고 참 그 가슴이 많이 저렸고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작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아마 조회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만도 지금 수백 개가 달리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이 게시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뭐 어떠한 방법, 네. 가령 그 입대 정보를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더 그 좀 쉽게 시비에 네. 나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무청 네. 이런 전화 연락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에서는 이 게시자를 뭐 찾기 위해서 그 관계자와 연락처를 네. 계속 그 옮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글을 올린 거 보니까요. 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20년 동안 저를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키워주신 어머니가 항상 저를 지켜주실 것 같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밥을 먹다가 체할 정도로 울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고 찢어지고 그랬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누리꾼들도 반응을 올리셨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면제를 받아야 된다. 병무청에 문의하고 현역으로 입대한 후라도 훈련소나 자대 배치 후에라도 사정을 말하라. 현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 먼저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하고 등급 받으면 주간 보호센터가 이용이 가능하다.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이분에게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온정의 손길을 또 보내고 계시는데, 최명규 원장님, 저희가 그냥 이 알츠하이머라는 걸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자주 접하니까 되게 무덤덤해진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 알츠하이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또 어떻게 증상이 나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모든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이제 노폐물이 점점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서 이제 뇌의 기능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70대, 80대, 90대, 100살 할수록 점점 이제 빈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알츠하이머, 즉 노인성 치매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그런 게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의사 선생님이 유전자 이상으로 발병된 알츠하이머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유전자 이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걸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해본데 아드님이 군대에 갈 걸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60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몸이라든가 뇌가 이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속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뇌라는 거는 모든 신체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네.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운동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언어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손 변호사님, 네. 어머님께서 이 공책에다가 저걸 적으실 때 어머님은 얼마나 펑펑 우시면서 저걸 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 학생 역시 네. 마음이 참 참담하고 무너지고 아픈 상태에서 글을 썼겠지만 본인 당사자인 어머니의 마음은 훨씬 더 아팠겠죠. 그렇겠죠. 특히나 아들과 함께 단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을 남겨놓고 떠날 수도 있다. 아니면 앞으로 아들을 조차 못 알아볼 수 있다. 이거를 의사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후에 또 아들에게 이야기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러니까요. 또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상황들을 겪었을지 제가 네. 생각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네. 그리고 또 노트에 또 이름도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은 나중에 혹시 정말 이 알츠하이머가 좀 더 진행돼서 기억도 못했을 경우에 다시 떠올리기 위한 건데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정말 저도 그러니까요. 참 이게 글쎄요, 감정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이런데 제3자도 이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요.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다 보니까 홍순민 아나운서, 네. 병무청에서도 이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또 특히 이 아들을 돕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이제 발벗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입장이에요, 병무청은? 이제 뭐 병무청도 물론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네. 사연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네. 이제 병무청도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보겠다. 네. 사장이 딱한 만큼 신속하게 네. 계시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네.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사실 뭐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면제 기준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때 그렇죠. 주로 네. 면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일을 보면 정말 이제는 뭐 어떤 사회적이나 어떤 환경적 입장도 좀 고려를 해서 네. 또 어떤 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네. 해봤습니다. 일단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 얘기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접 그 학교나 네. 또 그 가정으로 방문해서 네. 그게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가정이 어려워서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네. 그런 상담을 해서 네.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처리할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홀어머니랑 둘이 있는데 부양 예, 예. 가족이 없다고 해도 면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재산, 소득,
그다음에 이제 부양비, 이제 가족관계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네. 그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손 변호사님, 네. 물론 병무청 입장도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가 있잖아요. 호르몬이와 둘만 살아요. 이 아이들이 군대 입대하면 치매에 걸리신 이 어머니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병무청 부대변인에게 물어보잖아요. 호르몬이와 둘이 있는데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군대 가고 나면 부양 가족이 없다고 해도 지금 군대 면제 사유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그래요.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너무 기계적으로 무자르듯이 자른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지금. 매우 딱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또 병무청의 입장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이제 공평하지 않은 그런 적용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병역법의 규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대 연기 같은 경우에는 병역법 61조의 규정이 있고요. 또 이제 면제라고 쉽게 말씀드리지만 면제가 아니라 이제 예전엔 제2국민역으로 편입, 이번엔 그렇죠. 전시국민역으로 네. 편입하는 거죠. 뭐 면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사 사정으로 인한 그런 제2국민역, 전시근로역 편입 규정이 62조에 있는데요. 이게 또 시행령이 또 자세하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규정이 자세하다는 얘기는 곧 뒤집어 말하면 요건이 엄격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단계가 지방병무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해당 그 학생의 경우에 이제 병역을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면제해줄 수 있는 사정이 된다라고 의결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군대에 이제 입대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현행 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절차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제가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런 말 많잖아요. 이 아들, 이 어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병무청이 발벗고 나선다고 하니까 혹시 모를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만 형편이 어렵냐? 나도 우리 집도 형편 어렵다. 나도 군대 못 갈 사유다. 너만 군대 안 가려고 그러냐?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요, 제가 현장 연결할 텐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현장 연결합니다. 아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모습 기자들만 몰려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예상대로 별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별 대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대통령 독재에서 89와 강요 받은 검색대를 통과할 것 같은 대통령 독재에서 면세점 조기 석방 이야기 하셨습니까?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도 취재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손 변호사님께 잠깐 여쭤볼까요? 오늘 증인 출석은 어떤 관련, 혹시 뇌물죄 관련 재판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네. 이번 주 재판 일정을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검사와 이제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가서 했는데 오늘은 최태원 회장 증인 신문을 하루 종일 하기로 비워놨습니다. 하루 종일? 네,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증인 신문 없이 하루 종일 최태원 회장 증인 신문을 하기로 다 합의를 했거든요. 네. 아마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뇌물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안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80억 원 정도를 추가 출연하라, 추가적으로 이제 비덱 등에 제공하라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거를 이제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추가 출연을 거부하였는지 네. 다른 재벌 그룹과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검사가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항상 반대 신문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반대 신문 구성해 나갈지 네. 오늘 재판 끝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저 재판정에는 수많은 취재진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취재진을 통해서 촬영은 안 되지만
내용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아마 뉴스파이트 끝나고 나서는 조금씩 내용이 흘러나와서 오후 뉴스 시간에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MBN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그걸 얘기했는데요.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남을 비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병무청이 일단 가정 방문을 해서 상태를 파악해 본다니까요. 부디 이 아들과 이 어머니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